당신은 지금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계신가요? 모든 게 평온하고 여유로운 노년일 거라 믿고 계시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어쩌면 옛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노후의 모습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단지 고령화 사회의 연장이 아니라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령 사회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올해입니다. 예전에는 은퇴하고 나면 조용히 쉬면서 손주 돌보고 텃밭 가꾸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부터가 또 다른 인생의 전쟁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사람들은 흔히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자녀 지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살아갈 힘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힘들어질 시점에서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있는가? 앞으로 20해, 길게는 30해를 더 살아야 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후라는 건 단지 늙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오래 버텨야 한다는 것이고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며 더 적은 관계와 더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내 삶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문 닫는 학교, 텅 빈 상가, 사라지는 직업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변화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벌써 내가 노인이 돼서 외출할 때 내 집 앞에 병원이 하나도 없더라는 말을 꺼냅니다. 도시의 구조도 시장의 논리도 사람들의 생각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때는 말이야 30만 원만 있어도 한 달 살았어. 그 말이 그리 오래된 얘기 같지 않는데 지금 30만 원으로는 생활비 중 전기세와 식료품비도 안 나옵니다. 물가만 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 자체가 길어졌고 그만큼 견뎌야 할 조건도 더 냉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연금만 잘 나오면 괜찮겠지. 우리 아이들이 도와주겠지. 혹은 그때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그때 가서 어떻게든 되는 인생은 이제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엔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은퇴 후 20년 정도만 잘 버티면 된다는 공식도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해야 그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의 불행한 삶을 피하려면 이제는 하나의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생존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요. 그 생존력은 단지 체력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힘, 스스로 움직이는 힘, 그리고 이를 통해 나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결국 노동과 관계입니다. 완전히 손을 놓고 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삶. 그게 곧 자존감이고 곧 안전망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다면 더더욱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괜찮다고 느끼는 그 시점에서 인생은 가장 빠르게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오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주 현실적인 시선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노후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나를 준비하는 법.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함께 풀어갈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지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난 수십 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 위에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모아두면 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부족하죠. 이제부터는 진짜로 실전에 강한 생존 전략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들려줄 5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줄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노후 전략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60이라는 나이의 벽을 둬 마치 그 나이를 넘으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오히려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자산이 부족한 채 은퇴를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다시 일터로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삶의 리듬을 유지하고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요. 요즘은 아파트 관리소장, 마을 택배, 공공근로처럼 연령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조건이 좋지는 않지요. 임금도 낮고 정규직도 거의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버티는 힘입니다. 버틴다는 건 그냥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사회 안에서 계속 활용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사무직에 계셨던 분, 기술을 가지고 계셨던 분, 또는 소소한 장사를 해보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미리 만들어두는 거죠. 생존을 위한 일은 자존심보다 앞선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더는 혼자 살 수 없는 시대, 공동체를 회복하라. 고령사회가 깊어질수록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입니다. 빈집이 늘어난다는 건 곧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끊긴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부모 세대는 동네에만 가도 이웃이 많았고 누구든 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문만 닫히면 그 안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복지관이나 지역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거기 가면 말 그대로 관계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요가 수업 한번 들으러 갔다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스마트폰 강좌 듣다가 멘토를 얻기도 하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집니다. 혼자서는 오래 버틸 수 없지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면 나 스스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람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고 사소한 안부를 묻는 시간, 이게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복지관 탁구반에 나갑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웃음소리와 땀이 내 노후의 연료가 됩니다. 세 번째, 자산을 지키려면 내 마음부터 단단히 다져야 한다. 노후 자금은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보면 의외로 사기를 당하거나 빼앗기듯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공통점이 있지요. 다들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갔는데 내 돈을 노릴 줄이야. 자산을 지키려면 믿음보다 경계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친한 사람일수록 돈 이야기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미안하지만 나는 도와주기 어려워라고 처음부터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다가올 때 그 사람이 돈 문제를 이야기하진 않는지, 자꾸 미래를 함께 하자는 식의 말로 감정에 호소하진 않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 말려들지 않도록 마음의 단속을 단단히 해야 하죠. 감정이 흐트러지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결국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내 재산은 내 감정의 균형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흔들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이 결정을 왜 하려는지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하죠. 다음 파트에선 남은 2가지 생존 전략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잘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4번째 전략은 손에 쥔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열심히 모으는 것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아놓은 것을 지키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요. 젊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는 한 번의 큰 실수로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의 돈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살아가는 기반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지키는 건 나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요.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이심 없이 믿는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됩니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냐, 친구끼리 서운하게 왜 그래, 이런 말에 쉽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특히 투자 권유, 보증 요청,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 문제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식 사랑은 끝이 없지요. 하지만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은 필요하지만 부모 자신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지원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은 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들 결혼할 때 다 써버렸더니 정작 내가 병원 갈 돈이 없더라고. 그때야 깨달았어.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그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나이 들수록 내 손에 쥔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의 기둥이 튼튼해야 주변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노후에는 자산을 무리하게 불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잃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금융상품, 분산 투자, 그리고 신중한 지출.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노후 자산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략입니다. 혼자가 되더라도 외롭지 않은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오늘 드리는 조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함께하던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도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자녀는 멀리 가서 살기도 하고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걸. 그래서 노후를 준비할 때는 외로움을 이겨낼 준비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법을 배우고 혼자 산책을 즐기는 법을 익히고 혼자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작은 취미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공부도 좋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꽃을 가꾸거나 그런 일상이 쌓이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은 용기 내어 새로운 모임에도 나가야 합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어보는 것. 모든 인연이 소중한 건 아니지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노후는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 마음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스스로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전략,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기, 작은 공동체 만들기, 자산을 지키기, 외로움에 대비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아끼는 것. 이 5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당당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은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내 손에 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결정하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시간, 내 돈,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전략,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외로움을 막고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고 혼자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자기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없으면요,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결심만 있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평화롭던 삶이 내일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나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 결심 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한 세월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쥐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나이를 핑계 삼지 말고요.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찡했다면 조용히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 오늘 쓸 돈, 오늘 만날 사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믿어주고, 조금만 더 아껴주고, 조금만 더 단단히 세워보세요. 앞으로 우리 앞에는 쉽지 않은 길이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들, 노후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일 먼저 아껴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가보자고요. 감사합니다.